한 주 동안 창업자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한 가장 핫한 이슈만을 골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뉴스의 뒷얘기를 털겠습니다. 탈탈. 하드코어 뉴스 깨기 시간 썰전을 지향하는 히읗이죠. 예, 어우 좋아졌어. 스타트업 팟캐스트 비욘드 스타트업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전 이한정입니다. 이은세입니다. 네, 자 오늘 날씨가 비가 어제 장난 아니게 내렸습니다. 정말 많이 왔죠. 주룩주룩을 넘어서 거의 뭐 쏟아 부었어요, 진짜로. 그럼에도 저희는 어제 회식을 했죠. 네. 그렇죠. 네, 어제 엄청 달렸습니다. 도로가 엄청 파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조금 이따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주말에 저희 스태프들이랑 또 논산에 갔다 왔어요. 네. 가가지고 뻘짓을 하고 왔습니다, 진짜. 총을 들고 비비탄 총을 들고 군복을 입고 비를 맞고 막 제가 빌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죠. 빌런 뭔지 아시나요? 악당. 그럼요. 그 장렬히 최후의 전사하는. 그러고 났더니 사진을 봤습니다. 아, 네. 제보가 왔더군요. 이상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제보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를 뚫고 서울 올라오니까 몸이 지금 안 좋은데 어쨌건 오늘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저희 모신 중간에 계신 이 미남이십니다. 약간 조지 클루니 필도 나시고, 네.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렇게 며칠째 아름답게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를 무려 설계하는 벤치마킹의 모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서울산업진흥원 SBA의 그 미디어 컨텐츠 센터에서 1인 미디어 컨텐츠 제작 지원 사업 크리에이티브 포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것을 총괄하고 계신 우리 신득수 책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득수입니다. 네, 제가 좀 네. 소개가 너무 길었죠? 네. 네, 1년 만에 장비들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더 좋아졌네요. 네. 네. 같은 시스템인데도 이렇게 더 경량화되고 네. 추세대로 더 선진화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작년에 책임님이랑 요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스튜디오가 올라갈 거야. 그렇죠. 여기는 장비가 올 거야. 그렇죠. 그때부터 저희가 이걸 같이 고민을 하다가 그 센터가 이제 롤 모델이 돼서 네. 이제 여기 창업허브에 이제 이런 스튜디오가 생겨왔어요. 제가 겸손하게 있잖아요. 항상 뭐 약간 이런 자세는 오늘 겸손하게 이러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자치단체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러 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네. 이런 1인 미디어 관련된 그 사업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설이 어쨌든 인프라가 간단하게라도 필요하니까 네네. 벤치마킹을 좀 하겠다고 연락을 하고 오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트업들도 그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알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저희도 스타트업에 관심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그렇죠. 작년에도 저희가 1인 미디어와 네. 스타트업을 매칭하는 거의 200개 사 정도 했잖아요. 네. 와, 뭐 큰 회사들은 이미 뭐 자금도 있고 그렇죠.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공적 도움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기업들은 또 돈을 써서 해주셔야 되고. 맞습니다. 이제 커나가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공적 자금을 넣어서 더 붐업을 시켜줘야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친책님이 이렇게 장비와 어떤 방송에 대해서 전문가신 이유는 그 한 20년 동안 한국의 그 공중파라고 하나요? 지상파, JTBC, 아리랑 TV 이제 이런 쪽에서 오랫동안 교양 프로듀서 경력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는 어떤 요즘 소위 말하는 1인 미디어, 뭐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이쪽에서 거의 또 아주 훌륭하게 이제 자리매김하고 계셔서 네. 오늘 방송의 제목은 레거시 미디어를 떠나 뉴미디어의 파도를 타다. 파도를 탔습니다. 다 타시고 계시잖아요. 네. 거의 아들, 뭐 태평양급의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아드님 요새 돈 많이 버세요. 아니 근데 정말 저도 이제 저는 여기 와서 배우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높이가 파도의 높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미디어 업계에서는 이 정도 파도가 SBS 생길 때 정도인 것 같아요. 네. SBS 생기기 전까지 KBS, MBC가 계속 주도를 하다가 SBS가 생기면서 미디어 전반적으로 이런 그 만드는 회사들이나 프로덕션들이 한 번에 뻥튀기가 됐었거든요.
지금은 그거의 몇 배 되는 세기의 파도가 지금 그렇죠. 몰아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숫자로 따지면 비교할 수도 없죠. 1인 미디어잖아요. 그냥.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봐왔던 그 선후배 제작자들의 역량에 못지않은 친구들도 제가 간혹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그런 그 기회를 가졌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 한 20년 동안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그런 쪽에서 전통 미디어에서 경력을 쌓으시다가 새로운 미디어에서 가능성을 발견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니 진짜 살아있는 얘기들을 오늘 좀 진행할 예정인데 그러기 앞서 저희 방송은 항상 인문학적 성찰 비웃으시군요. 이제 두 분 다 저를 잘 아셔서 아니 좋잖아요. 인문학적 사람의 얘기니까요. 그렇죠. 휴머니티가 있는.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 뉴 미디어 다 좋은데 결국엔 사람에 대한 얘기니까. 그럼요. 신득수 책임님이란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온 사람은 아니라서 걱정이 큽니다. 뭘 물어보실지. 아까 요청이 있으셔서 고교 시절에 막 나가시는 고등학교 얘기는 빼고 아이고. 락커 대학교 시절 락커 하셨잖아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락커를 했어요. 와 역시. 그래서 그때도 사실 그런 저희들 때는 카피 밴드였죠. 주로 다른 그룹들의 곡을 따라하는. 주로 어떤 장르가? 그때는 다 헤비메탈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뭐 완전히 단정하게 하거나 이렇게 쫙 기르거나. 네. 책임님도 머리 기르시고 보컬 길러보기도 하고 싹 깎아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박수 한번. 역시. 근데 그게 이렇게 녹아 나오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있으세요. 그런 어떤 스피릿이. 네. 아까 그 말씀 뭐 얘기할까 하실 때 고등학교 때 얘기는 그래도 조금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뭐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이유가요. 그 당시로 보면 그 굉장히 건전하지 못한 경험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밴드 한다 그러면 그 학생 주임 선생님이 따로 불러다가 그렇죠. 상담도 하고 그랬어요. 야, 뭐 깡패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애들이 모여 있으면 경계하시고 뭐 하는 거지? 애들이 약간 그런 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밴드부라는 그 자체를 굉장히 다 불법 서클로 많이 했었거든요. 오죽하면 영화 같은데도 뭐 그 뭐죠? 주유소 습격 사건 이런 데도 보면 걔네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밴드를 한다 이 자체만으로 이제 붙들어다가 야, 너 깡패냐? 주변에 애들은 뭐냐? 뭐 이런 식이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건 그 경험도 어른들이 막 아니야 안 좋아라고 했던 그 경험도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될 때가 있구나를 많이 느꼈거든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혁신을 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혁신이 왜 혁신이냐 하면 너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기 때문에 혁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좀 착한 거랑 거리가 좀 멀어져야 되는데 근데 한국에서 주로 착하다는 게 그 말 잘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임님이 락커 시절이 지금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는 되게 현실적 관점으로 봤을 때 책임님이 현재 이 SBA 크리에이티브 포스에서 한 250명 정도의 크리에이터들을 거의 커뮤니티 리더세요. 근데 이 크리에이터라는 애들이 말이 크리에이터지 다들 좀 약간 제각각이잖아요. 컬러풀하죠. 좋게 하면 컬러풀하고 우리 어른들 얘기로 하면 독고다이 있죠. 곤조가 있고 맞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리드하는 커뮤니티 리더는 그런 사람들의 심성과 사고 체계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리드를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책임이 어떻게 이 모든 친구들을 이렇게 잘 하시나 봤더니 왕년에 본인이 그런 어떤 곤조와 어떤 컬러풀하게 사시었구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결정적으로는요. 제 직업에 있어서 이 영상이나 어떤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리듬하고 박자하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뭐 촬영 교육이나 편집 교육을 할 때 얘기하는 게 항상 리듬 얘기를 하거든요. 박자. 그래서 그 완급 조절을 해가면서 막 꿍짝꿍짝 이런 식으로 편집도 하고 촬영도 해라라고 하는데 그 리듬감을 그때부터 조금 거의 그냥 몸에 익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편집하거나 작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또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음악의 뉘앙스를 어떻게 재해석하는 그런 것들도 네. 동영상을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인문학자 성찰 중이니까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하면 제가 되게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를 참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작가가 아시겠지만 재즈 바를 한 8년 동안 운영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문장을 쓰기 전에 항상 이 재즈 그 마디마디에 대한 리듬감이 모든 문장의 시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재밌어요. 저도 영상 편집을 하지만 항상 음악을 이렇게 딱 깔아놓고 이렇게 붙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 고교 시절의 음악에 대한 거는 정말 콘텐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거의 인생을 말아먹을 뻔했죠. 공부해야 될 시간에 그때는 공부 말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죠. 지금이랑 더 다른. 완전 다르죠. 지금은 내가 뭐 하다못해 방송이라도 24시간 해주잖아요. 네. 그때는 여차하면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는 책임님 그 영화 1987 나오던 그런 어묵한 시절도 좀 있었어요. 그거는 저는 사실 그 동시대에 살았던 분한테는 좀 미안한 게 저는 좀 그쪽에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주도적으로 나서서 학생 운동을 하거나 뭐 주변에 그런 친구들 도망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하여튼 되게 좀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선 그냥 뭐 혼자 밴드나 하고 놀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인문학적으로 성숙하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그렇진 못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사실 그 평생교육이라는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게 제가 회사를 오고 제 회사에 온 아리랑 TV에 있을 때 회사에 온 후배가 SBS에서 온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사회학 전공인 친구예요. 이 친구는 진짜 자기가 의식이 있는 친구고 그 친구가 항상 옆에 이렇게 책을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계속 딴따라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고 뭐 살까 이러고 있다가 궁금했던 거죠 한번. 그래서 야, 넌 뭐 그 책을 그렇게까지 뭐 볼 게 있냐? 아주 벌레 보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내가 선배 같은 사람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회사 생활할 줄 내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사회에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전 좀 그 이후로 독서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몰랐던 좋은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시다가 우리 저 신득수 책임님 강의하시면 항상 쓰시는 사진이 있습니다. 종군 기자 시절. 그때 이제 어떤 레거시 미디어에서 생활하시다가 인터넷의 힘이라는 거를 발견하시게 되시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리랑 TV에서 그 종군이라는 게 굉장히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떤 미디어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잡기 쉬운 기회는 아니에요. 이게 몇 가지 상황이 겹쳐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아주 액티브한 멤버여야 되고요. 너무 주니어면 안 보낼 것이고 너무 시니어면 안 보낼 거잖아요. 안 가겠죠. 그래서 아주 액티브한 멤버여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액티브한 멤버라고 해도 그 상황을 충분히 제어할 만한 핸들링 할 만한 역량이 된다고 회사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전쟁에 나야 되잖아요. 전쟁에 나야 되고 이 회사에서 거기에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보내야 될 만한 상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3개월 제가 가 있었는데 보험료만 2,400만 원이었어요. 우와. 어디로 가신 건가요? 이라크, 이라크 자이툰 부대 종군했었거든요. 그리고 영국 가서 교육 받는데 교육비만 4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듣지 않으면 보험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이수해야 보험을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조건이 잘 이제 맞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굉장히 뭐 그 공부를 많이 해서 또 뭐 그 대단히 뛰어나서 이렇게 이 미디어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저는 뭐 항상 용꼬리 정도 위치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사회에 나온 이후에 어떻게든 캐리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회생활을 제가 보기에 한 4가지 정도 부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주 뛰어나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이 회사에서 곽강받아서 임원까지 갈 사람, 또 한쪽은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회사에 와서 나는 그냥 임원보단 내 걸 한번 해볼래 해서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저와 같은 부류로 뭐 대단히 좋은 학교를 나오진 않았지만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잘 하고 있고 하지만 난 그래도 끝까지 가볼래. 네. 마지막은 이제 좋은 학교를 나온 건 아니었고 회사는 참 운이 좋아서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갈증이 있어. 난 그래도 뭔가 한 번 더 해볼래. 네. 라는 이렇게 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제일 꼬리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캐리어를 어떻게든 준비를 해야 돼라는 약간 강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종군을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절실함이 있으셨군요. 아, 네. 그러셨구나. 캐리어가 계속 필요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아리랑 TV라는 회사가 이 대한민국 미디어 쪽에서 주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쯤은 주류에 가서 한번 제대로 해볼 거야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갈증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종군 기자 때 사진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전 너무 멋있더라고요. 임팩트가 그게. 그럼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인터넷에 과연 힘이라는 거를 발견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때만 해도 다 이런 테이블 쓰던 시절이었고요. 네. 테이블 편집기에 넣어서 그걸 테이블 꽂아서 방송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회사 이때군요, 이때 이렇게. 네네네. 편집기로 잘라서 쓰던 때인데요. 그 회사에서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기술 쪽에서 묘안을 내준 게 그때 이제 위성으로 쏘려 그러면 위성 사용비가 한 번 쏘는데 한 200~3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저희 100일 가 있는 동안 따지면 비용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술국에서 하나 방법을 마련해 준 게 IP 전송 장치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 얘를 한번 써보겠다라고 해서 저희를 교육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되게 좀 원시적인 장비였어요. 따로 장비를 넣고 PC랑 연결을 해서 일단 파일을 디지털로 바꾸고 디지털화된 그 파일을 요 IP 전송 장치를 통해서 일정 IP로 쏘는 거예요. 회사의 IP 정해져 있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는데 의외로 그냥 괜찮게 작동이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특정을 2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2번의 사건이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부대 앞에 박격포탄이 떨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고 한 번은 민간인이 거기서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국내에선.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랑 자이툰 종군가 있을 때 좀 친했던 친구가 김영미라고 험지 전문 그 여자 PD가 있는데 지금 시사인에 있는 그 친구가 공교롭게도 한국으로 철수한 뒤에 이제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국방부 그때 대변인 하시던 분이 부르더라고요. 잠깐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죠. 커피를 마시는데 뭔가 이게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방송 나가도 되는 거죠? 한참 전이니까요. 다 예편하셨어요. 그럼 뭐 네, 다 예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한데 안 넣어주는 거죠, 계속. 네. 그래서 차를 가지고 부대 그 주변을 한 바퀴 이렇게 뺑 돌아봤어요. 돌아보는데 저쪽 언덕 너머에 뭐 까만 연기가 모락모락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갖다가 딱 이 배율을 당겨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군 찝차가 몇 대가 이렇게 점점점점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그래서 이제 떠본 거죠. 거기에서 민간인들이 이제 공사하러 온 민간인들이 가끔 외부 접촉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아예 못 나가게 잡아놨고 이미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부대원에 좀 이렇게 하는 친구들하고 장교급 한 대위쯤 되는 친구들하고 떠보기를 하는 거죠. 기자들이 떠보기 잘하거든요. 뭐 저거 언제 다 하고 들어온대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일로 떨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뭐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뭐가 떨어졌다. 일단 뭔지 모르지만 뭔가 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에서 보내려고 하니까 그 김영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야? 떨어졌다며? 그래서 그 친구 자기 그 스트리머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보낸 거죠. 연락을. 그 친구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를 용량이 너무 크니까 리포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IP 전송 장치를 보냈어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런 장비가 있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브리핑 하기를 대변인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애들 공차고 있어요. 그랬는데 저희 뉴스가 그때 10시 뉴스였는데 9시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이러이러한 기사로 우리 10시 뉴스에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와, 멋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 회사의 중계차들 다 회사 앞에다 갖다 대놓고 받아서 바로 쏘려고요. 예, 그래서 그때에 딱 그 보고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방송이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고 와서 또 이제 계속 조직 생활하다 보니까 좀 잊고 있다가 요 근래에 들어서 이제 뭐 기사들이 뭐 누가 몇 억을 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뭐가 되는 구석이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여기 이 지점에서 이제 그 찰리 트루먼 쇼라는 채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네네. 이제 우리 신득수 책임님의 아드님이 네. 이제 거의 네.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래요? 너무 딥하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네. 여기 보면 애드센스라고 있어요. 구글에서 주는. 네. 벌써 이제 100단위가 넘어간다는 거기까지는 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 채널 치고는 네. 그 녀석이 은근 자랑을 많이 합니다. 지 통장에 넣어놓고. 애드센스 계좌는 우리 책임님 계좌로 연동돼 있어요. 네, 해놓고 아이 앞으로 해서 딱 그건 떼놨어요. 요새는 얄짤없어요. 이렇게 부모가 너 뭐 세뱃돈 엄마가 보관할게 웃기시네 약간 요새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얄짤없어요 요새는. 그래서 지 장비나 필요한 것들은 다 거기서 삽니다. 그래서 아드님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키워나가시는 것과 JTBC에서 이제 보도국에서 생활을 좀 하시다가 이제 이런 그 서울산업진흥원의 미디어 컨텐츠 센터에서 1인 미디어 산업을 총괄하시게 되는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 또래가 되면 거의 비슷한 생각들을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장선이긴 한데 네 번째 부류 중에 제일 마지막 부류다 보니까 언젠가 한 번은 내 것을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그 SBA에서 1인 미디어 지원 사업을 또 때마침 하고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여길 들어온 거죠. 그 회사 안에 있을 때는 지금도 방송사에서 디지털 분야에 뭐 직원들이 있고 부서가 있어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나와서 해보지 않으면 감잡을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네.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아마 일단 그 일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네. 그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돈하고 시스템으로 콘텐츠를 만들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돈하고 시스템이 없으니까 잔머리로 그러면서 순발력으로 오시죠. 잔머리요. 근데 여기는 그런 잔머리를 쓰는 것을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죠, 사실. 필요할 필요가 없죠. 네. 필요하면 그냥 뭐 돈으로 해서 시스템으로 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와선 저도 당장 아이하고 채널을 한 이유가 채널 운영을 안 해보면 그걸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돌아가는 거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지원을 해주려면 제가 알아야 되니까 일단 채널을 만들었죠. 만드는데 이제 그 제일 만만한 게 저희 꼬마니까 붙들어다 놓고 돈가스 하나 사주면서 물어본 거죠. 야, 싸게 맥히셨네요, 돈가스 하나. 네, 섭외하는 거 치면 꽤 싸게 맥혔어요. 요즘 유튜브 굉장히 애들이 많이 한다는데 너는 관심 없어? 대뜸 나도 채널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요새 애들이 뭐 유튜브. 그때가 4학년 마지막 겨울방학이었죠.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너 왜 아빠한테 말 안 했어? 보니까 진짜 3개 정도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왜 말 안 했어? 그랬더니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언제? 그랬더니 그때 얘기했는데 아빠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 찔렸어요. 그전에는 너무 아이 얘기를 듣고 틀리는 게 너무 당연시 됐던 거죠. 대단치도 않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아이한테 얘기를 했죠. 너는 앞으로 정말 작정하고 하면 아빠가 도와줄 건데
알아보는 사람도 많을 거고 악플도 많이 달릴 거고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편하지 않을 수 있어. 네. 유명해진다는 게 좋은 것만 아니야. 그래도 할래? 그랬더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녀석을 붙들어다 놓고 이제 시험 삼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아, 보고 싶네요. 어떻게 보면 마루타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뭐 거의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제 좀 만족하기 시작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거의 한 2년, 1년 반. 1년, 2년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잘 몰랐다가 이젠 좀 아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2년 동안 진짜 책임님과 저희 우리 뭐 팀장님 다 같이 이제 거의 한 250명 되는 크리에이터 이제 커뮤니티가 모여가지고 이제야 막 이제 뭐 전화가 여기저기서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많이 옵니다. 그 얘기만 간단히 마무리하고 일부를 좀 마무리할게요. 네. 일단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오고요. 네. 네. 그 기업들도 그 MCN사들이 보통 큰 기업들하고 상대를 하고 비용이 크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몇천 단위로 시작이니까. 시사, 네. 시사. 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말고 정말 이렇게 그 스몰 앤 미디엄 이런 작은 규모의 크리에이터들을 만날 기회는 없는 거죠. 네. 개별 접촉을 하고 어디 만날 창구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때마침 또 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라고 하니 뭐 그렇게 뻥튀기는 안 할 것 같고 심리적으로 장벽이 낮은 거죠. 네. 한번 뭐 얘기해 보지 뭐.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싫은 소리 좀 하고 뭐 이런 생각하고 오시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많이 오세요. 네. 네, 기업에서 많이 오시고 크리에이터들하고 연결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네, 크리에이터들도 점점 더 오겠다는 친구들이 많아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되게 재밌는 한 현상이 그 저희가 레거시 미디어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뉴미디어에서 어느 정도 레퓨테이션이나 인기가 올라간 친구들이 다시 역으로 레거시 미디어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저는 찰리도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책임님은 저는 되게 재미있었던 거는 이런 뉴미디어의 파도를 타셨긴 했지만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와의 네트워크나 인프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쪽 네트워크와 이쪽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방송사에서 그 1인 미디어를 활용한 방송을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이제 JTBC처럼 돈이 있고 이런 회사들은 뭐 억대를 들여서 할 수 있겠지만 더 작은 회사들도 하고는 싶거든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확신이 없어서 못 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접촉을 해서 같이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요즘은 많이 들려요. 그렇군요. 그리고 미디어 발전 단계로 봐도 이렇게 그 보통 후행 미디어가 선행 미디어를 이렇게 본떠가면서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요번은 아주 특이하게 선행 미디어가 후행 미디어를 좀 본뜨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발전입니다. 요번의 파도는 굉장히 큰 파도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저희가 좀 양성한 이런 1인 미디어 그룹과 국내의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을 매칭해서 이런 스타트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일들을 좀 쭉 해왔잖아요. 근데 뭐 그건 크리에이터 입장이나 기업의 입장도 있지만 중간에서 이걸 저희는 매니징하는 역할로서 어떻게 보세요? 1인 미디어가 그런 마케팅 리소스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마케팅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기업에서 조금 성급하게 생각하시는 게 커머스적으로 많이 접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장의 전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유튜브 특히 유튜브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제일 가장 대세니까 가장 많이 보는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 아래 하고요. 50대 이상 이렇게 딱 양분되거든요. 그래서 커머스적으로 확 이렇게 살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내가 뭔가를 사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내 생일 선물로 혹은 내가 시험 잘 봤을 때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고 이분들은 구매력이 이분들만 못해요. 하지만 이분들의 구매에 영향은 줄 수 있어요. 네. 야 그거 봤더니 좋더라 이렇게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머스 쪽으로 급하게 보시지 말고 마케팅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죠. 특히 회사 이미지를 좀 재밌고 젊고 발랄한 회사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진짜 중요한 거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예전에는 너무 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개인이 예를 들면 정보를 소비할 수 있는 창구가 지금 계속 말씀하신 레거시 미디어가 던져주는 예를 들면 뉴스 등등등이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는 자기가 그걸 발견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근데 그게 항상 유용성을 기준으로 발견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프레퍼런스가 되게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선호도에 맞는 그런 1인 미디어들이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장기적으로 해서 선호도에 맞는 것들 조금 이렇게 젖어들게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제는 뭐 페이스북에도 너무 그런 뭐 바이럴 같은 거 많아지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이미 또 조금 물러나고 싶은 사람들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들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좀 장기적인 호흡을 해서 브랜딩을 하는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 저는 젖어든다는 표현이 참 좋네요. 이게 브랜딩이라는 건 젖어드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렇죠. 근데 맞아요. 너무 아예 이렇게 전환율만 보려면 네. 사실 캐릭터를 쓸 필요는 없죠. 우리 총괄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그거는 별도의 광고 영상으로 포지셔닝을 해서 네. 그렇게 가는 게 맞고 네. 이런 캐릭터를 쓰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퍼런스를 좀 오랫동안 가게 만드는 그런 그래서 더 스타트업하고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스타트업도 이제 시작해서 발전해가는 단계고요. 네. 1인 미디어들도 완전 이런 메가급의 미디어들이 아니면 네. 이렇게 서로 커플이 잘 맺어진다 그러면 둘이 윈윈해서 갈 수 있는 맞습니다. 기회가 많거든요. 네네네. 뭐 일례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대도서관이라는 크리에이터 혼자 계속 했단 말이에요. 거의 몇 개월을 거의 혼자 주구장창 했거든요. 네. 그래서 빵 터진 게 지금의 펍지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서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계속 밀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또 이 배틀그라운드가 대도서관이 지금 성장하는데 또 적지 않은 도움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네. 게임 영역은 진짜 크리에이터가 이제 앞으로 대세는 확실한 것 같아요. 진짜 네. 게임은. 그래서 스타트업하고 네. 이 크리에이터들하고 그렇게 조인이 될 수 있길 바라고 계속 그런 매칭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들이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좀 그 퍼스널리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 보여주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1000명의 더 많겠지만 당연히 그 1인 미디어가 있으면 각자의 개성들이 다 많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그 베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너무 기회가 너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강릉에 네. 그 저희가 동계올림픽 때 한번 크리에이터들 한 40팀 정도를 해서 동계올림픽 응원 가자 이래서 갔었거든요. 네.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가가지고 경기장 둘러보고 그런 일정이었는데 어떤 친구는 그걸 소리로 재해석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어떤 친구는 가는 길에 먹는 걸로 재해석을 했고요. 어떤 친구는 거기 가서 하는 공연, 그러니까 완전 다 보는 눈이 다르고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것 중에 어느 하나가 그럼 동계올림픽이 관련되지 않는 것이냐? 다 관련된 것이고 거기서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전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맛깔스럽게 전해줄 수가 없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봤지만.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스타트업에서 좀 당장의 매출보다 정말 나하고 맞는 크리에이터를 하나 찾아서 나랑 같이 롱런해서 가자고 하고 싶어. 그리고 크리에이터도 내가 당장 금전적 이익은 좀 들대도 저 기업은 그냥 내가 마음에 들고 성공할 것 같아. 네. 나중에 좀 크면 뭐 나도 좋고 그쪽도 좋은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서로 밀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기회가 서로에게 너무 좋은 기회죠. 네, 너무 좋은 기회죠. 네.
전혀 돈 안 들이고도 매체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요. 기회니까요. 네. 진짜로. 네. 그리고 일단 그런 미디어들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들도 너무 이제 낮아졌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혹은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이 접근할 수 있고 네. 또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있어. 물론 뭐 기획하는데 드는 것들과 하면 오타인 잡이 당연히 그것도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기회들이 정말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 정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게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기 와서 아까 좀 둘러보셨지만 네. 창업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놀랐어요. 네. 이렇게 많이 계신지 몰랐어요. 네, 여기 지금 150개사 정도 네, 들어와 네.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미디어 콘텐츠 센터 쪽도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그림으로 아직까지 이 얘기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희는 늘 해왔기 네, 때문에 네. 사장님은 워낙 전문가시니까 네. 다 아시겠지만 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청년 실업 이래가지고 내년에 뭐 일자리를 위해서 면허 네. 조언을 쓴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대기업이나 공무원은 어느 정도 고용 슬롯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거의 이런 식의 어떤 일자리를 거의 만들어가는 일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1인 미디어, 스타트업 이런 거는 거의 이제 기존에 없었던 신직업의 창출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점에서 신책임님이나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계속 그동안 고민해 왔던 것들을 녹여내서 향후 풀어나가는 일들은 앞으로 계속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답답했던 게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일자리나 뭐 이런 걸 따질 때 그게 연봉으로 치면 얼마짜리 자리냐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개인이 얼만큼 만족하냐는 얘기를 해도 그건 계량이나 계측을 할 수 없어서 그건 여기에 넣을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본 크리에이터들은 뭐 벌이도 중요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걸 더 좋아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일자리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대기업에 가서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친구가 2천만 원만 받아도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요. 정말 얘기하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좋아서 하는, 내가 만족하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아직 못 하시더라고요.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설명을 해서 그걸 이제 뭔가를 또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네, 네. 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마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겠죠.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또 많이 퍼져나 확산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1부는 이렇게 심플하게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광고 슬롯 타임인데요. 원래 여기 저희 영상을 많이 트는데 네. 오늘은 외부 광고가 없는 관계로 연락 주세요. 여기 광고에도 들어오나요? 아, 그럼요. 그 크포 광고도 여기다 해야 되겠네요. 이거 나름 야심을 갖고 하는 방송입니다. 내부 광고라면 저희 비욘드 스타터 워크숍 프로그램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네, 드디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난주 총괄님의 첫 강의가 아주 대박이었다고 그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총괄이니까 네네네.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가졌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전략을 원래 했던 배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마케팅에 어떻게 좀 접근하시기를 원하는지 제가 뭐 많은 전문가들이 다 의견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8월 23일 날 지난주에 첫 번째로 이제 했고 거의 격주로 앞으로 8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 전문가들이 앞으로 와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또 스타 유튜버라고 말씀드려도 되죠. 우리 책익진아님 비롯해서 정말 해보신 분들이 와서 말씀을 드리게 될 예정이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인님이 얼굴이 있나요? 이 워크숍 프로그램에? 아니 저는 안 되잖아. 그러실 만도 한 게 우리나라 지금 북튜버로는 5손가락 안에 들어와.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네, 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 때문에 되게 훌륭한 케이스인 게 온라인 컨텐츠를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지금 진출하고 계시거든요. 네. 찌라살롱이라고. 그렇더라고요. 네. 저희 거기서 촬영을 했었는데 네.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주셨어요. 워낙에 센스가 있는 센스가 분이라. 있어서. 네. 딱 색감도 다 이렇게 녹색으로 해가지고.
가희님 어머니께서 또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랬군요. 저희가 매출 좀 올려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곧 매출을 올려드리러 가겠습니다. 네. 우리 가희 어머님 저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네. 이런 또 예의 바른 방송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책임님도 거기 저희 강의 해주시잖아요, 그쵸? 워크숍에. 네. 네. 오셔가지고 이제 네. 그 1인 미디어, 네. 미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게 되죠. 1인 미디어의 어떤 측면을 뭐 말씀드릴까요? 산업적인 동력의 측면이나 오늘은 약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은 이거보다 좀 더 아카데믹하고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좀 지향하시면 좋을지 네. 알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보고도 강의를 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상태가 안 좋은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괜찮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저희 광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 뭐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메일 주소가 나갈 거예요. 메일 광고를 주소.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오케이. 알겠습니다. 광고료 수준이 어떤가요? 아직 광고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 서울 창업허브가 첫 번째 저희 광고주였고요. 네. 저희 6개월 방송에 디폴트 광고주는 있습니다 이미. 네, 이미 훌륭하십니다. 네, 이제 그 이상의 것들은 저희가 협의하에. 자, 2부 순서가 왔습니다. 자, 2부는 좀 저희가 주로 좀 큰 굵직한 주제를 다루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주제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시니어 창업이라고 분류를 좀 해놓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한 50대 정도 되신 분들이 이제 항상 뭐 대기업 고민이죠. 대기업에 아까 1번, 2번, 3번, 4번 얘기하셨는데 1번도 사실 그 임원 되는 분들은 거의 100명 중에 1명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99명은 정말 앞으로 나는 요새 100세 시대인데 그냥 뭐 가늘고 길게 계시던지 아니면 그냥 뭐 여차해서 치킨집으로 가시던지 그러니까요. 주로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너무 슬픈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주로 뭐 치킨집 아니면 뭐 저 지방에 가셔가지고 그 대학가 근처에다가 원룸 지어놓고 사시더라고요. 아니면 뭐 펜션 이런 것 외에 좀 이렇게 자신이 20년 동안 쌓아왔던 경력과 연동시켜서 저희가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창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소위 정말 몇 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1인 미디어가 굉장히 비전이 있어요. 네, 제가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이렇게 밑밥을 깐 겁니다. 그게 가지고 있는 콘텐츠, 그러니까 제가 그 같이 모시고 있었던 지금은 은퇴하신 선배님들 뭐 계실 때는 뭐 논설위원도 하셨고 뭐 기자로서 막 대기자야. 그래서 한때는 막 정권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분들도 조직을 떠나고 은퇴하시고 나면 1년, 2년이면 학계로 잘해서 가시거나 정치계로 가시면 좋은데 아니신 경우에는 거의 농사지시거나. 농사 짓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농사 짓는 것도 좋죠. 좋은데 이제 그렇게 안 들으실 거예요. 좋아서 하시는 것과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배님들이 가끔 이제 제가 다음 주에도 저녁을 한번 모시고 먹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난 내 안에 콘텐츠가 너무 많다. 그렇죠. 너무 많죠.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겪어온 게 이 정도면 그 선배들은 뭐 진짜 정권의 뒤에서 뭐 흥망성쇠를 다 봤던 선배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난 이걸 어떻게 동영상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네가 좀 해줘라. 근데 저도 물리적으로 우리 꼬마 하기도 너무 바쁩니다. 그놈 수발 들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못 해드리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 가지고 계신 콘텐츠를 지금 이제 문자나 이미지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책을 많이 쓰시는데 얘를 동영상으로 얘기로 이렇게 자기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 그 먼저 갔던 선배들의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쉐어를 해주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하나의 방송이 될 수 있거든요. 뭐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요즘 좀 빠르셔가지고 그 채널 하시면서 거의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 한 달 월급은 돼 이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콘텐츠를 현업에 계실 때 조금씩 이렇게 자기 채널에 모아 두셨다가 어느 시점에 얘가 얘보다 더 커질 때가 있거든요. 더 가치가 커질 때가 그때 그냥 옮겨 타시면 자연스럽게
뭐 이것 또한 창업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이죠. 자기 채널을 만드는 거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 거고. 네. 그래서 나름 그래도 우리 책임님은 진짜 파도를 타셔가지고 이제 네. 어떤 이제 그냥 단지 찰리의 아버님으로서가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이제 기업가로서 가시는 거잖아요. 네, 이제. 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이나 한 10년 정도 네. 이후에 큰 그림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네. 네. 좀 말씀해 주셔도 되나요?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예, 예. 정보라는 거는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나만 알고 있는 건데 사실 주변에 다 알고 있는 건데. 맞아요. 이거 내가 알면 맞더라고요. 사실 다 아는 거죠. 그럼요. 네. 세상에 나보다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보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역시 미디어를 하셔가지고. 저는 일단은 그 지금 말씀드렸던 문자나 이미지를 동영상화하는 그 과정에 필요한 교육에 대한 교육. 비즈니스를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니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요즘 뭐 교육해 보면 블로거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이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난 어떻게 영상화할 것이냐. 동영상으로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다. 좋네. 그럼 이제 제가 사기를 좀 치죠. 일단 그거 잘하시잖아요. 네. 아유, 뭘 그렇게까지 가요 또. 우리 너무 서로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말씀드리기는 예, 예. 제가 하는 게 네. 네, 동영상을 글처럼 쓰시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혹 해가지고 그래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시죠. 그러시군요. 네, 그런 계획이 하나 있고요. 그 이제 AI 시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럼 사람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했고요. 특히 아이들은 이런 그 인공지능이 거의 지배하는 시대에 뭘 할까 고민을 해보면 결국에는 사람이 할 거라고 남은 건 상상하는 것과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네. 어떤 생각, 경험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것들이라서 네. 그때 맞는 그 뭐 VR, AR, MR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또 약간 그 교육적인 목적으로 또 다른 매체를 또 활용해서 네. 그것도 교육이라는 목적 하에.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그쪽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에서는 조금 이게 돼 말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약간 특히나 한국 사람들의 시크한 그런 것들이 네. 뭐 그건 뭐 되겠어 뭐 이런 게 있는데 안 돼. 네, 네. 저는 굉장히 크게 될 거라는 걸 거의 믿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AI 시대가 되면 자연적으로 상상하고 게임하고 이런 게밖에 남지 않거든요. 네. 그러려고 하면 내가 어떤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고 네. 그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산업이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수가 없어요. 예. 상상하는 방식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네. 그건과 직접적인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종교적인 힘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요. 네. 종교를 대체할까 이런 생각도. 네. 지금 말씀 주신 게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근데 여러 가지 개념으로 쓰이잖아요. 네. 그리고 책임님도 이 개념에 대해서 되게 지금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하나의 기조로 보고 계시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런 것들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진짜 우리가 지금 쓰고 말하듯이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일단은 소위 얘기하는 그 리터러시 문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또 뭐 이 상상으로만 이루어지는 세계니까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이것이 그럼 누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나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는 교육도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이미 우리는 이 시대에 오기 전에 매체가 2개, 3개 있는 시절부터도 어떤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정보들을 접하고 그 정보에 휘둘려서 살아왔거든요. 앞으로는 그게 더 커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하고요. 그리고 그걸 직접적으로 어떻게 그럼 뭐 360도 영상이라든지 뭐 AR 세계, VR 세계 또 뭐 이렇게 섞인다 그러죠. MR 세계의 그럼 이런 기술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플랜 중에 하나 또 들어 있어요.
이미 단계를 시작해서 네. 역시나 꼬마를 데리고 우리의 마르타. 네, 꼬마는 모르지만 네, 360도 채널을 지금 하나 열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큰 트렌드인데 네. 얘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 윤리적, 뭐 문화적 네. 여러 가지 고민하거나 배워야 네. 될 지점에 대해서 네. 이제 계속 교육을 하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다. 네, 네. 그 말씀이시죠. 네. 아주 전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드는 거는 이제 제가 사실은 냉정히 보면 뭐 실패한 PD인 거죠. 에이, 그럼 방송국 안에서 굉장한 히트작을 내고 말씀하신 썰전 같은 히트작을 내고 이러지 못하고 그냥 지금 나와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건 그럼 나는 콘텐츠를 만드는 자체로는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를 찾아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길 좋아하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뭐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모아서 이 친구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 360도나 AR, VR은 아직 그 필요성 크게 못 느끼니까 제가 먼저 한번 해보고 왜 이렇게 뷰가 안 나오고 인기를 못 끌지? 그럼 어떻게 하면 인기 있게 만들 수 있지라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이렇게 펼쳐진 세상에 들어오게끔은 먼저 해야 되는데 아직 2단계를 못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본인들이 원하는 걸 보여주려고만 해서 그냥 세워놓고 숨어 있어. 거의 360도 영상이 거의 그래요. 네. 세워놓고 여기는 어디고 다 숨어 있으면 조용히 알아서 보겠지. 맞아요.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누가 보겠어요. 저희는 살짝 작전을 바꿔가지고 저희는 제목이 윌리가 아닌 찰리를 찾아랍니다. 그래서 아이를 숨겨놓고요. 보통 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배틀그라운드에 나오는 이런 길리슈트 같은 걸 입혀서 풀숲에 숨겨놔요. 그리고 얘들이 계속 뭔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니까 제가 주변을 찾아다닙니다. 계속 여기저기 구석구석을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다녀요. 약간 배틀그라운드 같네요. 진짜 막 돌아다니고. 애들이 좋아하는 소재인 거고 360도를 다 돌아서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지루하지 않게 보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한 2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요. 네. 제가 뭐 다니면서 일부러 소리도 내고 지루하잖아요. 뭐 막 얘기도 막 혼자 하고 막 그러고 나서 2분 뒤에 나오세요 이러면 딱 나오면 짠 하면서 나오는 컨셉이거든요. 근데 되게 소비하기 좋은 그런 네. 컨텐츠네요. 네. 그 애들의 관점에서 정말 재밌는 컨텐츠죠. 어른들도 재밌죠. 어른들이 볼 때도. 네. 완전 새로운 채널을 새로 파서 이제 시작한 거고요. 올린 지가 2주일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많이 나온 거는 한 1,500회 정도 조회가 됐어요. 그거는 쉽지 않잖아요, 아시지만. 그렇죠. 저희 비욘드 스타트업 1,500회 나오려면 돈 좀 써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광고주님들이 지금 보고 있다고요. 아니, 솔직히 해야지. 근데 저는 또 이은세 총괄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는 지금까지는 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30대, 30대, 40대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청년 창업가라는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우리 저 책임님은 프로듀서 생활을 20년 했지만 스스로가 실패한 프로듀서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쨌건 또 새로운 이런 1인 미디어, 뉴미디어 트렌드 속에서 새로운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분을 뵈면 어떠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다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자신의 그런 역량에 대한 고민을 이미 끝내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나는 이거는 내가 정말 잘하지만 이거는 나의 역량 바뀌니까 이건 내가 안 하든지 도움을 얻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자기의 기본적인 역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뭔가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 보면 뭐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들의 뭐 나이 평균이 뭐 얼마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건 솔직히 통계는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통계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역량의 측면에서 보면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온라인 미디어, 1인 미디어가 네. 시니어 창업에 좋은 대상이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해봤었어요. 근데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도전이 들었는데 그 리처드 플로리다라는 분이 계세요. 지리학자인데 좀 경제도 같이 이렇게 보시고 네.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사회가 고도화되면 다양성이 증가하고 다양성이 증가하면 그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 고도화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간의 개념이니까 사회가 근데 그걸 온라인 공간으로 넘겨봐도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계시면 그 계신 것만으로도 고도화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기대가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컨텐츠 프로듀서 역할도 좋지만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큰 꼭지를 가지고 어떤 이런 레거시 쪽, 그러니까 레거시 쪽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텍스트나 이미지로서 자신의 컨텐츠를 만들던 분들을 이렇게 중간에서 브리징하시고 이런 것들은 저는 시니어 창업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되게 중요한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저희 컨설팅 업계 전설같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저기 이수역 어디 가면 딱 뭐 요만한 공간에 어떤 분들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네들은 컨설팅 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은 약간 그 기업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계시다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의기투합하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그럼 저랑 중국에 한번 다녀오시면 되겠네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중국에 같이 가요? 네, 가가지고 다 해결해주고 매출 막. 와. 저는 약간 그게 정말 멋있다고 이게 떠돌아다니는 얘기예요. 저도 가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어떤 근데 하여튼 뭐 근데 약간 무슨 무림의 고수 뭐 이런 컨셉이 진짜 예,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마 하시는 일이 그런 쪽으로 가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다 니즈가 있는 쪽들인데 그걸 잘 연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도 만들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활동도 일어날 수 있게 하시면 저는 그건 너무 고부가가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또 이런 반짝반짝한 20, 30대 젊은 창업가들도 많이 모시겠지만 우리 책임님 같이 이렇게 시니어 창업가들도 저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너무 쌓아왔던 레거시와 컨텐츠와 경험과 노하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저도 도전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지금 뭐 요새 100세 시대에 거의 반밖에 안 오신 건데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말고도 하나 생각하는 거는 그 비진학 청소년들 있잖아요. 제가 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봤으니까 밴드 하다가 거의 인생 말아먹을 뻔했다가 간신히 턱걸이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건데요. 그 친구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뭐 바른 길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바른 길이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회 구성원으로 정말 자기 만족을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인도를 해준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가장 적임이냐? 저는 유튜버들이 가장 적임이라고 봐요. 일할 때도 보통 혼자 작업을 하고 굉장히 외롭고 힘들거든요. 그렇죠. 저같이 조금 나이가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나는 유튜버 누군데 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같이 옆에서 들어줄게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친구들의 인생을 좀 그 행복한 길로 인도해주는 또 다른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런 생각 가끔 들었어요. 이렇게 뭐 좀 그 사회에 적응하기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그때는 제가 영화를 찍을 때여서 같이 영화를 만들고 시나리오도 쓰고 촬영을 하고 이러면서 이 친구들이 스스로를 좀 발견해가는 그런 일을 좀 제가 잠깐 도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런 쪽도 분명히 되게 의미가 있다. 그 아이가 나중에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사회부조공이지 뭐 우리나라의 기준이 저는 그렇게 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착한 거를 강요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착한 거는 진짜 말 잘 듣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강요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우리 서울 창업하고 또 여기 그 서울시 쪽 그 정책 이제 결정하시는 높으신 분들도 이 방송을 많이 이제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책임님 같은 시니어 창업가들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39세 청소년에 너무 이렇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꼭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걸 만드는 게 아니어도 네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어떤 형태의 콘텐츠든 뭐든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굉장히 열심히들 하실 것 같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우리 왕년의 락커로서 종근 기자도 리라크도 다녀오시고 지금은 이제 찰리의 아버님으로서 찰리 아버님으로서 거의 뭐 요즘은 잘 뵙기도 어렵습니다. 함께 해보신 1시간 동안 저는 오랜만에 너무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도전을 어떻게 받았고 왜 감사한지 좀 얘기해 주세요. 사람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좀 고백이 아니라 고해성사 같은 거. 좋습니다. 이런 인문학적인. 그 한국에서는 좀 사람을 만나면서 시간을 쓰는 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게 시간을 써야 되는 작업이구나 라는 거를 많이 알고 이 사람을 잘 알아야지 정말 또 새로운 것들도 같이 할 수 있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러니까 제가 우리 책임님을 이제 아는데 필요한 시간을 많이 압축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느낌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라서 개인적인 견해군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너무 즐겁고 진짜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유영세 총괄위원은 워낙 또 그 교육 쪽으로도 훌륭하셔서 앞으로 뭐 공통 분모를 찾아 나가실 시점이 그럼요. 얼마든지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책임님은 어떠셨나요? 제가 어제 갑자기 전화 연락드려가지고 일단은 뭐 이렇게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적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신경을 많이 쓰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 잘 돼서 가는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근데 뒤 처졌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언제 다시 제가 살아왔듯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더 사회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친구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지원 사업들 특히 스타트업을 하고 계셔서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그런 일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잘하고 계신지 몰랐거든요. 제가 처음 와봤어요. 저희 좀 잘하는 거 자랑하려고 모셨습니다. 1층 로비에 그러니까 일단 너무나 많은 분들이 뭔가 자기 일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고요. 그래서 여기 초청해 주시고 이런 얘기를 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책임님께서 잘 키워주신 커뮤니티와 저희 쪽 이런 일들 앞으로 계속 좀 더 재밌게. 작년에 평창을 다녀왔지만 알겠습니다. 해외로 한번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7번째 비욘드 스타트업 라이브 방송은 레거시 미디어를 떠나 뉴미디어의 파도를 타고 계신 서퍼죠. 신덕수 책임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희 끝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주먹이었나요? 이렇게 안녕 이렇게 합니다. 저는 뭐 보이루 이런 거 하시는 줄 알고 살짝 긴장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